아내가 사라졌다. 옛날 옥금이라는 마을에 양서방이란 선비가 있었습니다. 현명하고 순종적인 아내와 귀여운 자녀 셋을 둔 양서방이었지만 가진 재산이 없어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양서방에게 가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양서방은 최선을 다해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으나 관운이 없는 것인지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세는 더욱 기울고 품을 팔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아내의 고생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아내를 볼 낯이 없어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각오로 이번에 떨어지면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고 과거 시험을 본 게 벌써 몇 번인지. 그러나 할 줄 아는 게 책 읽는 것뿐인 양서방은 아직 과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서방은 찢어지게 가난한 자식들과 아내 그리고 집안 몰골을 보고는 큰 결심을 했고 자신이 보던 책을 모두 들고 나왔습니다. 난 이제 글 공부 대신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책을 아궁이에 하나하나 넣고 있었습니다. 양서방의 말은 단호했으나 그의 얼굴은 슬퍼 보였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깜짝 놀라 양서방에게 달려들어 책을 뺏고 울며 불며 말렸습니다. 서방님, 딱 한 번만 더 힘을 내봐요. 애들 걱정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과거 시험 딱 한 번만 더 봅시다, 여보. 두 사람은 그렇게 끌어안고 가혹한 현실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쌀밥이 올라왔습니다. 보리죽도 먹기 힘든 형편이었지만 저는 양서방에게 힘을 주기 위해 그나마 조금 있던 돈을 다 털어 쌀밥을 지은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내일은 제가 친정에 가서 돈을 좀 부탁해 보려고 해요. 과거 시험 때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버텨볼 테니 서방님은 걱정 마세요. 이게 다 우리 가족 모두의 앞날을 위한 거니 마음 불편해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내는 친정으로 떠났고 며칠 뒤에는 두둑한 전대를 차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친정집 근처에 바느질품 팔 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일을 하면 돈을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 며칠씩 친정집에 머물면서 일을 해주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되었죠?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친정집에 머물며 바느질품 팔이를 했다고 하며 돈을 두둑히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니 양서방은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양서방은 다행히도 그의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자식들을 호강시켜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양서방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합격해 집으로 내려와 보니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마을을 다 뒤지고 다녀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서방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둘러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밤낮을 내내 걸어 처갓집에 가서 물어보니 아내는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서방이 실망할 틈도 없이 더 놀란 것은 아내가 처가에 오지 않은 지 자그마치 3년도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서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내가 처갓집에서 빌려왔다는 돈과 바느질 품삯은 어떻게 벌어왔다는 거지? 양서방은 돈과 명예를 얻게 되었지만 하나뿐인 아내를 잊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빈 껍데기처럼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가 양서방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말이야, 이 사람아. 내 안 사람한테 들었는데 우리 마을에 한 번씩 오는 장돌뱅이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이 자네 철을 어디서 봤다고 했다는데 말이지. 뭐, 그 사람을 봤다고. 어디서 봤다던가? 당장 가겠네. 안 사람이 그러는데 여기에서 서쪽으로 한나절 정도 걸어가면 홍산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 자네 철을 본 것 같다더구만. 자네, 마음 단단히 먹고 몸조심히 다녀오게. 자네는 앞으로 나라딜 할 사람 아닌가?
그렇게 양서방은 친구의 말을 뒤로하고 아내를 보았다는 곳으로 곧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걸어 도착한 곳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으로 들어가니 주모가 반기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옥금마을에서 온 30쯤 먹은 여인을 모르십니까? 여기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하여 찾아왔습니다. 주모의 해맑게 반기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다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았습니다. 양서방은 이 주모가 뭔가 알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문 앞에서 주모를 향해 독촉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난 그 사람 남편이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면 용서도 빌 것이고 이제는 호강시켜줘야 한단 말입니다. 아는 게 있으면 제발 알려주시오. 부탁드리오. 잠시 후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기는 나중에 산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하면서 주막 마당에서 보이는 산을 가리켰습니다. 양서방은 지체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에 산짐승들이 다니는 산을 헤치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잠을 청하고 있는데 옆방에서는 야릇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걸어온 피곤한 양서방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서방은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드디어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으로 두근대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올라 산중턱에 있는 암자에 다다랐습니다. 아내의 행방에 대해 묻고자 저기 멀리 보이는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스님은 누구도 아닌 양서방의 처였습니다. 아내는 이 암자의 비구니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양서방은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고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보, 임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오?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오? 양서방이 아내에게 연유를 물었으나 아내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사실 양서방의 아내는 남편을 공부시키고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 명의 지아비를 섬기는 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고 양서방이 과거에 합격하자 곧바로 절로 들어가 비구니가 된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그렇게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얼굴만 보아도 아는 걸까요? 양서방은 아내의 얼굴을 한참을 지켜보더니 입을 꾹 다문 아내에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 괜찮소. 다 내 잘못이오. 당신이 없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내가 과거에 급제한 것도 그리고 아이들을 큰 탈 없이 먹여 살린 것도 다 당신 덕인데 당신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오. 그러니 자, 갑시다. 우리 애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갑시다. 양서방은 아내를 꼭 데려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파괴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아내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아내는 파괴승이 되어 불가에 남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양서방은 몹시 힘들고 가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은 조강지처를 어렵게 집으로 데려왔고 그 후에도 처가 어떻게 돈을 벌어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고 아내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가족도 없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겠지요.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서로를 위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지키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